안녕하십니까. 실내성형외과 윤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형 유방증하고 건강보험, 실비보험 조금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어요. 여성형 유방증이 2017년 8월 이후에 일부는 보험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이먼 1급, 2급, 3급 사이먼 사람 이름입니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제 추형이 심하지 않으니까 보험을 안 해주는 거고요. 피부가 좀 남으면서 약간 큰 경우, 처진 경우, 더 많이 처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추형이 심하니까 그걸 좀 확대 해석을 해서 기능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2급, 3급은 현재 의료보험이 됩니다. 우리가 이까지는 사실 지금 많이 알려져 있죠. 문제는 지방흡입 부분입니다. 지방흡입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도 좀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일단은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작년 말에 발표를 해서 지방흡입도 치료 목적으로 보고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그런데 지방흡입은 어차피 유방절제술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흡입은 따로 산정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공식 답변이에요. 고시 내용이고요. 심평원에서 나온 고시 내용, 금융감독원에서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금방 제 말만 들어갖고 좀 헷갈리시죠? 잘 모르시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환자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어디까지가 이렇게 심평원이나 금감원이나 이렇게 답변 준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 여성형 유방증 중에서 사이즈가 많이 크신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유방이라고 하면 중간 가슴뼈 있는 데서 겨드랑이 앞선 요 사이를 유방이라고 합니다. 위에는 이제 당연히 위에도 경계가 있고 아래는 밑주름 경계가 있죠. 이 속에 있는 유방, 이 유방절제술,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용어로 풀어서 쓰자 그러면 유선 제거와 지방 흡입, 유선 제거 플러스 지방 흡입은 보험으로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급여기준부, 아무튼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성형외과든 외과든 비뇨기과든 어느 과에서 하시든지 간에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하는데 유선 조직도 커져 있고 1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신 분들은 이 유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수술하는 건 사실은 보험이 다 되는 거죠. 보험이 된다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커버를 해주는 거고, 실비보험도 자연스럽게 다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서 아무튼 받는 정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아니면 심지어 고도비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가슴뼈에서 겨드랑이 앞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까만 테두리 있죠. 여기 유방이죠. 유방.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유선 제거나 지방 흡입이나 이거는 보험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험으로 수술을 받으시고요. 근데 좀 비만하신 분들은 솔직히 겨드랑이 쪽에 부유방이 있어요. 겨드랑이 쪽에 볼록한 거. 아니면 여기 겨드랑이 밑에, 이거 우리가 보통 옆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닌데 저희가 편안하게 쓰는 용어로 부유방과 옆지방, 이쪽도 사실은 지방이 많이 쌓여서 볼록하죠. 운동을 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셔서 이 부분들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유증, 유선 조직하고 지방들이 엉켜 있어서 사실 여기는 섬유화 현상들이 잘 일어나서 유두 주변에는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여유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험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그 주변에는 운동을 해서 뺄 수 있으면 굳이 수술 받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제가 운동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자체를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너무 시간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 여유증 수술 받으면서 주변부에도 지방흡입을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방흡입을 당연히 해야겠죠. 보험이 되는 이 부분은 이게 보험 수술명이 유방절제술이에요. 유방절제술. 그러니까 유방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보험을 해주라 이거죠. 그러면 유방을 벗어나는 범위는 그건 사실은 보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그분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봤는데 밑주름 넘어가는 부위, 옆지방, 부유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를 해서 유방절제술만으로 모든 여유증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보험으로 여유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여유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한 7, 80%예요. 그러니까 많긴 하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20%에서 30%는 좀 다른 시술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유방절제술 이외에 이건 보세요. 밑주름 위로 많이 피부가 내려와 버렸죠. 처졌죠. 피부가 이렇게 많이 처지신 분, 옆지방이 엄청 많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옆지방, 부유방, 지방도 다 빼면서 피부를 다 수축을 시켜야 돼요. 남자분이에요. 이분 수술 직후 사진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유두를 기준으로 한 5cm 내지 6cm가 올라갔죠. 피부를 레이저나 초음파로 수축을 시켜서 리프팅을 해서 고정을 합니다.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보시면 이게 레이저를 쬐는 거고요. 부유방까지 초음파로 피부를 수축을 시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레이저나 초음파를 하게 되면 열이 나옵니다. 단백질은 열을 쬐게 되면 쭈그러들어요. 아주 부적절한 비유인데 우리가 삼겹살을 불에 구우면은 쪼그라드는 거 다 확인하시죠?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처진 피부들을 레이저나 초음파로 줄여서 리프팅을 해서 고정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게 유방절제술, 유선 잘라내고 주변에 지방 조금 떼내는 그런 보험 그 수술 안에 사실은 포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각종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방 흡입이 보험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슴선에서 겨드랑이 앞선 이 사이에 있는 유방을 유선 제거든 지방 흡입이든 아무튼 유방 절제 수술 안에 포함되는 이런 수술은 당연히 이제는 보험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보험의 전제 조건은 있어요. 기억을 떠올리시면 1급이어 갖고 아주 작은 경우는 안 되죠. 또 유선 조직의 증식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정말 100% 가서는 사실 또 보험은 안 됩니다. 여하튼 급여 대상 가운데 이 부분 수술 받는 건 당연히 보험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비만하신 분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지방을 같이 뽑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너무 처진 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형수술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물론 비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고가의 비보험 수술비를 내면서 무조건 같이 수술 받아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살을 뺄 수가 있어요. 피부가 남기 때문에 피부를 줄이고 막 올리고 하는데요, 근육을 많이 키워주시면 또 남는 피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크니까 무조건 비보험 수술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운동하셔서 살 많이 빼서 사이즈도 좀 작게 만들고요, 주변에 지방흡입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보험으로 딱 수술 받으시면 사실 그게 제일 좋겠죠.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